태양에는 코로나라는 대기층이 있습니다. 태양 대기의 맨 바깥 부분이지만 태양 표면보다 훨씬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태양의 코로나는 태양계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태양풍의 근원지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 최용준 박사와 함께 태양의 코로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른 의미지만 오늘도 코로나네요. 네. 그러게요. 태양의 대기층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우선 태양이 우리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태양의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만약에 태양이 없으면 지구의 생명체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태양은 지구 130만 개가 들어갈 만큼 크고 강력한 중력으로 태양계를 지탱하고 있는데요. 네.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으로 지구의 생태계가 유지될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꾸준하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양빛의 주요 파장인 가시광은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고 식물을 광합성을 하게 하고 또 자외선, 가시광, 적외선까지 합쳐진 그런 에너지가 지구의 대기를 순환하게 해서 생명체가 살기에 최적의 기상과 기후를 유지해 줍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태양을 숭배하기까지도 했었죠. 예.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태양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인류의 시간 규모에 있어서 태양은 매우 안정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짧게 불규칙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활동이 인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으로 다가옵니다. 네. 태양 흑점 관측 같이 11년 주기로 태양 활동이 있기도 하고 또 한데 그중에서 태양에서 어떤 물질들이 분출되어지는 태양풍이라고 하기도 하고 태양 폭풍이라고도 하는 예. 이런 예상치 못한 활동들이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 통신이 두절되기도 하고 위성이 운영을 못하게 되기도 하고 네. 정전되고 북극 항로에 우주 방사선 피폭이 좀 심해지고 또 내비게이션 작동 불량 등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불편한 점을 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풍, 지구 통신이나 전력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 10일에는 태양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솔라 탐사선이 발사되기도 했는데요. 그럼 태양풍은 어떤 이유로 불어오는지 혹시 밝혀졌나요? 네, 지구는 자기장이 남쪽하고 북쪽하고 그래서 나침반만 있으면 어디든지 우리 찾아갈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만약에 이 극지역이 자기장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천 개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 삶이 방향을 찾아가기 힘들겠죠. 예.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태양의 내부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또 초고온 상태라서 전자하고 양성자가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걸 플라즈마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이온들이 태양 표면에서 자유롭게 막 움직이면서 자기장이 마치 거미줄로 얽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얽혀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태양은 기체이기 때문에 위치들마다 자전이 각기 다르게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복잡한 플라즈마 자기장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자기장에 갇히게 된 입자들이 높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이 입자들이 자기장이 터지게 되면 거기서 물질들이 태양으로부터 방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주로 코로나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코로나 물질 방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방출된 플라즈마 형태의 고에너지 입자들은 우리 태양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코로나의 물질이 마치 폭풍처럼 불어온다고 해서 태양풍 또는 태양폭풍이라고 부른다는 말씀인데 네. 그렇다면 태양풍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코로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자꾸 코로나 하니까 이제 참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는데요. 네. 태양도 마찬가지로 이런 코로나 물질 방출이 코로나에서부터 나오는 태양풍이라고도 하는 이런 물질 방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공부를 해둬야 해야죠.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코로나는 태양의 가장 바깥총을 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온도가 무려 섭씨 한 100만 도 가까이 이상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밖에 되지 않죠. 네. 그래서 태양 표면에서 6,000도의 온도가 코로나에서 수백만 도까지 어떻게 올라가는지 네, 이 과정을 코로나는 우리가 맨 잘 모르고 있는 바깥인데도요. 거죠. 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코로나에서 어떤 물질이 방출이 되면 지구에 도달할까지 한 2, 3일이면 걸리면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구와 태양의 거리로 이 속도를 나누어 보면 초속 한 1000km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굉장히 빠르네요. 네. 태양 표면에서 나오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상에서 관측한 태양 표면에서의 태양풍의 속도는 초속 10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분의 1이 줄어드네요. 그렇죠.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늘어나네요. 그 표면에서 100km인 속도가 평균 시속 초속 수천 킬로의 속도로 지구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딘가에서 가속이 되었다는 예.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온도로 올라가는 과정하고 그리고 또 빠른 속도로 증가되어지는 가속되어지는 과정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아직 네. 밝혀지지 그래서 않았고요. 태양풍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떤 방법으로 지구에 도달하게 되는지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이 비밀을 우리가 만약에 풀게 되면 우리 태양의 폭발과 또 지구에 미치는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코로나는 지구상에서 관측하기 위해서 달이 태양을 가려주는 계기일식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태양 주변에 코로나가 예쁘게 사진 본것 펼쳐지는 같아요. 것들을 네. 보신 적이 있죠. 네. 그런데 이거는 2, 3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일어나지도 않죠. 그렇죠. 네. 개개일식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코로나를 연구를 하고 싶으면 이제 태양을 뭔가 가려줘야 되는데 인공적으로 가리는 장치가 이제 태양 코로나 그래프라는 장치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태양풍, 코로나에서 시작이 되는 플라즈마의 흐름인데 이것을 상시에 관측을 하려면 코로나를 상시에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가 바로 코로나 그래프인데 우리나라도 나사와 함께 이 코로나 그래프 연구를 함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하고 코로나 그래프를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예. 2016년도에 천문연하고 나사는 국제우주정거장에 들어갈 코로나 그래프를 개발하기로 약속을 하고 2017년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나사 측에서는 일단 먼저 풍선으로 높은 고도에 올려서 우주정거장에 가기 전에 한번 관측을 해보자라고 해서 코로나 그래프 망원경하고 그리고 큰 풍선을 제작하고 우리는 필터 휠하고 그리고 편광 카메라 그리고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기로 하고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약 2년 정도 노력을 해서 작년 9월 달에 우리 공동연구진이 코로나 그래프의 핵심인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의 높은 온도하고 속도 이것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어서 예. 이제 지구의 40km 상공에 높은 고도로 올려서 네. 먼저 시험 관측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 전에는 또 2017년도에는 여름에 미국 대륙을 통과하는 일찍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지상에서 그런 테스트를 먼저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높은 고고도 풍선으로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성공을 했던 거죠. 성공했군요. 네. 우주선이 아니라 고고도 풍선에 실어서 코로나의 온도와 속도를 측정해 해냈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요. 네. 그 당시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죠. 네. 2019년 여름에 이제 미국의 뉴멕시코의 포트 썸너라는 작은 도시에 콜롬비아 과학 벌룬 시험장이라는 CSBF라는 그 시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한국의 연구진하고 다 같이 앉아서 그 실험들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천문연구원의 순서가 세 번째로 잡혀 있었습니다. 예. 세 번째 순서였기 때문에 저희는 금방 올려서 테스트하고 귀국할 줄 알았죠. 네. 그랬는데 첫 번째 발사부터 날씨가 나빠서 지연되기 시작을 했던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는 천문연의 이 프로젝트가 이제 저희는 빗제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앞당겨서 두 번째로 발사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예. 그래서 천문연하고 나사 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날씨가 계속 나빠서 거의 보름을 발사를 못하고 하늘만 바라보다가 보름이 나요. 네, 이제 마침내 9월 18일 날 발사를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 시험이 진행되는 도시가 너무 작아서 식당이 딱 3개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끝까지 남아있던 연구원들 중에 어떤 연구원들은
거기 있는 식당에 있는 모든 메뉴를 다 먹어봤다는 먹어봤을 이야기 있을 정도로요. 만큼 아주 이렇게 힘들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네요. 아무튼 시험 당일날 새벽에는 저희가 2시부터 장비를 준비해 놓고 또 4시 반에 이제 날씨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그러면 장비를 이제 바깥으로 옮기고 또 7시부터 가스를 충전하고 그리고 8시 50분에 이제 발사를 성공을 했던 거죠. 예. 네. 그러고 난 다음에 11시 한 40분쯤에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로 했던 40km 고도까지 도달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관측을 시작을 해서 지상으로 떨어졌을 때가 6시 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관측을 저희가 6시간 정도 관측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작년 여름부터 준비했던 실험이 9월에 이르러서야 시험 관측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앞으로의 코로나 그래프 연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나사하고 천문연 공군연구진이 이 장비를 이제 우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이제 코덱스라고 우주정거장용 코로나 그래프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덱스라는 장비는 2023년도에 국제 우주정거장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예.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나사하고 태양권 부분의 연구 협력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련의 코로나 그래프 사업으로 결실을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천문연은 나사하고 연구진하고 공동 협력하면서 생겨난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우주 관측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천문연과 나사는 작년에 태양권뿐만 아니라 우주 천문 분야하고 우주 탐사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주 분야에서 국제 공동 연구를 저희는 꾸준하게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각자 연구 분야에 대해서 협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이라고 하셨죠? 네. 네. 그럼 3년밖에 안 남은 얼마 안 정말 남았어요. 가까운 미래인데 네, 저희 연구진이 지금 열심히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에 우리 관측 장비가 설치가 된다는 게 네. 참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